200페이지를 전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을 다 소화하게 된다면 200페이지라고 하는 건 정말 책 분량만 봐도 굉장히 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질문만 하고 묵비권 해석하고 그것만 해도 거의 한 밤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00페이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1차 소환, 1차 예. 때는요 100페이지 있었는데 그게 아마 200페이지 늘어난 이유가 김용현 전 이제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가 이제 이첩이 된 것 같아요. 이첩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추가 내용이 200페이지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예, 처음부터 일관되게 본인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다 지겠다 이렇게 했었고 헌재에 가서 법적 다툼을 또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도 했습니다. 따라서 헌재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형사인 공처에 가서도 수사에 대한 부당함부터 아마 다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까 묵비권 행사한 경우 아까 뭐 행동 같은 기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창문을 바라본다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법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회피하든가 그렇게 둘러가는 모습을 오히려 기록에 남기면 더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는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낼 건데 아마 그 입장을 보면 약간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어떤 식으로 자기 변론을 할 거다 그런 방향도 좀 추측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대응 어떤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할수록 뭐랄까요? 적극 소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나중에 혹시 불리함으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신중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을 지금 불신하는 것을 계속 드러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불법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 절차인 법원 절차에서만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헌재 재판 내일 있을 때의 변론 기일의 참석도 저는 뭐 공수처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그래서 변론을 뭐 하겠다고 하면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 조사할 시간을 좀 까먹는 거긴 하지만 체포 상태로 재판에 참석을 하게끔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이라 그래도 좀 빠르게 형식적으로 입장만 이렇게 물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추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네, 저는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질문을 받으면서 공수처가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요. 그렇죠, 역으로요. 질문 자체로 보면은 증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은 누가 나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했는지 등등을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거나 그러지 않겠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드러내면서 묵비권 행사한 것을 섞어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또는 관련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거를 파악하려고 오히려 역으로 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라든가 메시지를 낸다든가 또는 관련 기사가 흘러나올 때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보건데 어느 정도 진술을 하면서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소신을 드러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드러내서 공수처를 통해서 떠올려 흘러나오면은 네. 아마 본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 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려라든가 걱정을 덜어주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아마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런 봅니다. 네, 법률로서의 경험치를 좀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뭐 2시간 동안 이제 공처 쪽과 좀 뭐 얘기들이 하던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일정적으로 11시쯤인가요? 10시 좀 넘어서 공처로 출발한 부분이라서 그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가 굉장히 좀 관심인데 일단 윤정 기자 일단 관저에서 출발할 때 윤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한 10여 명인가요? 찾아왔었는데 이 분들한테 뭐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여 명 정도가 새벽부터 이 관저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과 이 면담을 하기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난 한 의원에 따르면 이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만 네. 윤 대통령이 미안하다, 고생한다라고 하면서 당을 잘 부탁한다, 또 국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라, 이런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당시에 체포 직전에는 윤 대통령이 좀 담담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차량에도 직접 본인이 올라섰고 또 수갑을 차지 않은 채로 이동을 한다고 네.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앞서서 저희가 윤상현 의원 인터뷰 내용 보여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질의응답도 전해졌거든요. 그럼 윤상현 의원도 관저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공수처 직원들이 영장을 제시하자 알았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다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해지는 바를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는 입장인데 허주원 변호사님, 일단 저희가 윤정 기자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좀 들리는 게 수갑을 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우 차원인가요? 아니면 체포라는 측면, 계속 체포영장 집행이 된 거냐, 자진 출석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결된 얘기일까요? 수갑을 찼는지 차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영장이 집행 효력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갑을 찬다는 것은 사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피체포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네. 도주를 하는 경우에 수갑을 채우는 것이고, 일반적인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순순히 응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개호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그렇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 이게 자진 출석이든 체포영장의 집행이든 지금 이렇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상황에서 공수처로 수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는 상당히 비극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저렇게 영장을 제시했는데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 차에 올라타는 사람한테 굳이 개호도구를 사용할 필요성까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 목소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고 또 한 분, 두 분이 들어왔고, 젊은 검사분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체포영장에서 알았다. 알았다 이외에 다른 말씀. 그런 거 없고 알았다. 이거 한 장 설명하니까 알았다. 내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자진 출석인데 공수처에서는 이제 체포영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진 출석을 좋다. 그래 빨리 끝내고 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